안녕하세요. 공부법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지트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1편에 이어가지고 2편 공인중개사 공부법 커리큘럼 짜는 법. 공부법은 아니군요. 자, 어쨌든 커리큘럼 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본인한테 맞춰서 그냥 대략 설명만 들으신 다음에 본인한테 맞춰서 조정하시고요.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커리큘럼 짜는 법은 너무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 커리큘럼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 영상 보라고 말씀드리고 링크 달고 끝입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커리큘럼 물어보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진짜. 자, 1편에서 설명했던 부분은 생략할 테니까 1편은 찾아서 보시고 오시고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려면 몇 시간 정도 필요할까요? 공부 시간을.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필요한 시간이.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혹시 그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올릴 텐데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면 한 1100시간에서 1200시간 정도 이상 요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듀윌 강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표 대강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니까 요 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300일 정도 동안 공부한다라고 치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 했을 때 1100시간 정도가 필요한 거니까 300일 동안 공부한다고 하면 하루에 4시간을 해야 1200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1200시간을 공부를 못 해요. 왜냐면 중간에 아픈 날도 있을 테고 뭐 일이 있을 때도 있을 테고 뭐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공부 못하는 날도 한 20일 이상은 있을 테니까 뭐 중간에 슬럼프가 와가지고 한 일주일 열흘씩 공부 안 하기도 하고 가끔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부분 감안하면 대략 300일이라고 쳤을 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는데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뭐 700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동차를 포기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머리 좋고 이해력 빠르고 내가 법률 용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500시간, 600시간만이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내가 머리가 좀 나쁘고 이해력도 좀 떨어지고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연세 많은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1500시간이 있어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적인 부분으로 기준으로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1100시간, 1000시간에 1100시간 정도 있으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시간이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짜내도 1년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500시간, 600시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1, 2차는 나누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세 시간밖에 시간을 못 뺄 것 같다. 그러면 올해 1차를 하고요. 내년에 2차를 하고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계산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이 계산을 안 하고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건 진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제가 욕하려고 했는데 참 욕은 못하겠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시간을 기본으로 해서요. 자, 이 질문 진짜 많습니다. 요 시기 되면 진짜 많아요. 한 10월, 11월, 12월 요때는 그런 질문이 없는데 딱 3월, 4월 되면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저 기초 안 듣고 기본부터 들으면 안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되죠, 당연히.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당연히 됩니다. 기초 안 듣고 기본 바로 들어도 돼요. 그럼 기초는 뭐하러 들어요? 자, 기초는 어떻게 보면 기본에 대한 예습 과정이에요. 준비 운동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한다고 했을 때 준비 운동을 먼저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준비 운동을 왜 해요? 준비 운동 안 하면 운동하면 안 되나요? 운동해도 되죠. 근데 준비 운동을 하면 이제 몸을 풀고 워밍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기도 하고요. 부상을 예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풀고 운동을 하잖아요. 몸 안 풀면 운동하면 안 되나요? 운동해도 되죠. 대신에 제 실력이 안 나오겠죠. 다치기도 쉽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를 꼭 봐야 되냐 아니냐 하면 시간 되면 기초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방금 아까 요 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저히 공부할 시간을 뺄 수가 없다. 그러면 기초는 생략하고 기본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권해드리는 건 민법은 그래도 기초를 보세요. 민법은 어차피 여러 번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은 기초부터 보시도록 하시고 나머지 과목들은 기초를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기초는 그냥 패스해버리시도록 하세요. 만약에 기초를 생략한다고 치면 대략 120시간 이상 정도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1000시간 정도밖에 못 빼겠다 그러면
기초 과정을 날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공부할 때 필요한 시간은 사실은 또 다른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 한번 쳐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한번 따두지 뭐 이 정도 생각으로 시험 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험을 떨어져도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60점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55점에서 60점 정도, 요 정도만 나오면 운 좋으면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60점 넘어가지고 그날 시험 쳤는데 찍는 게 좀 잘 맞춰지면 진짜 61 평균 61점, 60.5점 이래가지고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오면 다행이고 떨어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으면요, 이 1100시간을 공부를 다 안 해도 되겠죠. 그냥 한 600시간, 700시간 정도 대략 공부해 둔 다음에 그냥 시험 치러 가셔도 되는 거예요. 운 좋으면 합격하겠죠. 운 나빠지면 떨어지면 되는 거고. 자, 근데 반면에 시험을 꼭 붙어야 되는 사람들, 내가 꼭 붙고 싶다, 뭐 이거 공부하느라고 내가 직장도 때려쳤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인데 애 아빠인데 나 올해 꼭 시험 합격해야 돼 하면서 때려쳤다든지, 가정주부들 중에서도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나서 애 키우다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전 이제 경력이 끊기고 나니까 그 일을 하긴 힘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할 줄 아는 건 없고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라도 따야지,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여자분들 중에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에 거의 1년 가까이를 애도 좀 제대로 못 돌보고 집에서는 공부한다고 눈치 보여가면서 공부하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진짜 힘들어요. 주변에서의 그 시선들, 올해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할게 하는 그 말도 진짜 잘 안 나옵니다. 진짜 힘들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시험을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시간이 아니라 1300시간, 1400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60점으로 잡으면 안 되니까. 목표를 65점, 70점을 잡아야 그날 그의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가지고 떨어지더라도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잡담인데, 그러니까 가끔이 아니라 매년이에요. 매년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나서 난이도 조절이 잘못됐네, 뭐 문제가 잘못됐네, 뭐 시험이 어떻게 됐네, 막 이러면서 막 난리치는 분들 많습니다. 난리치는 분들 많은데 그게 차라리 그냥 본인 혼자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 분들 진짜 마음 아프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자, 애시당초에 공부 준비를 합격점을 65점이라고 생각하고 넉넉하게 충분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평균 점수가 5점이 떨어져도 60점 이상이 되니까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아슬아슬하게 60점을 노리다가 떨어져 놓고는 막 난리를 치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 시험에 떨어져도 되는 사람들, 그냥 만만하게 재미삼아 시험 치는 요런 사람들하고 진짜 내 모든 걸 걸고 시험 치는 사람들하고는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되고요. 목표라는 점수가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이분들이 훨씬 목표 점수를 높게 잡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분 중에서 진짜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분들 많습니다. 운 좋으면 합격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분들 많아요. 시험장에 가보면 가관입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시험장 가보고 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시험 합격하려고 온 사람들이 맞나 답답할 정도였어요. 자, 얘가 빠졌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커리큘럼상 내가 몇 시간 정도 공부가 필요한지 이걸 미리 짜고요. 요 시간에 맞춰서 본인 상황에 맞게 공부할 시간을 계산해 보시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끝인데, 이거 보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라는 거냐고. 커리큘럼을 짜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을 대비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한 번도 안 했고요.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이분이 만약에 하루에 3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이, 지금 제가 4월 1일 날 올린다고 치고요. 4월 1일부터 10월까지 하면 총 7개월 정도, 약 한 210일 정도 되는데
공부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630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분은 애시당초에 동차 목표를 하면 안 됩니다. 동차를 노리시면 안 돼요. 아까 표에 봤잖아요. 1100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시험 합격을 위해서 1100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공부할 시간 할 수 있는 시간 630시간밖에 안 돼. 그러면 나눠야지, 쪼개야죠. 올해 1차 하고 내년에 2차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시간표를 짠다고 해보죠. 시간표를 짠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짜지는 겁니다. 자, 올해 시간표를 짜볼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분이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짜봅시다. 학개론 기초 10일, 민법 기초 10일, 중개사법 기초 8일, 공시법 기초 7일, 공법 기초 10일, 세법 기초 7일. 여기까지 하면 52일 걸리죠. 그죠? 그러면은 대략 5월 말쯤 끝나요. 그죠? 요 1차만 시험 치더라도 그 2차의 기초 정도는 좀 봐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차를 지금 넣은 겁니다. 같이 넣은 거고요. 이 이후부터는 1차만 할 거예요. 동차 안 할 거니까 1차만 칠 거예요. 자, 그러면 학개론 기본 보는데 10일 정도 걸리고요. 민법 기본 13일, 민법 심화 13일, 학개론 심화 13일, 학개론 핵심 정리 12일, 민법 핵심 정리 13일.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64일 걸리게 됩니다. 대략 한 8월 초쯤 되겠죠. 자, 요 커리큘럼에서 보시면 재밌는 게 민법 기본하고 민법 심화를 이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개론 심화하고 학개론 핵심 정리를 이어서 보도록 돼 있어요. 요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요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이어서 무조건 이어서 보는 게 좋아요. 어쨌든 하나라도 더 이어서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민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는 게 학개론 문제풀이 열흘, 민법 문제풀이 13일, 그 다음에 학개론 동형 모의고사 보는 거 5일, 민법 동형 모의고사 보는 거 7일 정도 하면 여기까지 다 하면 35일 정도 걸리죠. 그러면은 대략 9월 말쯤 됩니다. 그러면 요 뒤부터는 10월은 그냥 마무리 정리하면서 끝내시면 돼요. 그럼 시간상으로 넉넉합니다. 그럼 1차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안 어렵죠?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차 하고 내년에 2차는 마찬가지 비슷한 방법으로 그렇게 짜가시면 됩니다. 짜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 자, 만약에 2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분이 있다고 칠게요. 2월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현재 지금 학개론하고 민법은 기본 과정까지를 끝낸 상태예요. 학개론하고 민법은 기존 과정까지 끝냈고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질문 주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아까 표를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 표 중에서 자, 요 표 중에서 지금 학개론하고 민법의 기본 과정까지를 끝냈으니까 130시간 정도 분량의 공부를 끝낸 거죠. 해둔 거죠. 그럼 앞으로 남은 거는 970시간 정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 전체로 보고 한번 봅시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5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약 1050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죠. 그죠? 공부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시간표 짜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개사법 기초 5일, 공시법 기초 4일, 공법 기초 6일, 세법 기초 4일. 여기까지 하면 19일이죠? 그럼 대략 한 4월 중순 넘어서 끝날 겁니다. 끝날 테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 기본 6일, 공시법 기본 5일, 공법 기본 8일, 세법 기본 4일, 학개론 심화 8일, 민법 심화 8일, 그 다음에 중개사법 심화 6일, 공시법 심화 5일, 세법 심화 5일, 공법 심화 8일. 여기까지 하면 대략 63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6월 말이면 끝납니다. 6월 말이면 끝나는데 자, 요 과정에서 약간 의아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원래 민법하고 학개론 1차를 좀 더 중심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하실 거 있을 거예요. 자, 요 커리큘럼이 약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좀 느슨하게 짜져 있어요. 느슨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생각보다 좀 커리큘럼이 빨리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러니까 그 아까 중개사법 공시법 2차의 기초 과목을 19일인데 4월 중순 이후까지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4월 18일, 4월 17일에 끝났다. 아니면 뭐 4월 19일에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4월 20일부터 25일 정도 사이쯤에 학개론하고 민법을 한번 복습을 해서 한번 더 봐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 2차 과목을 보는 중간중간에 학개론이나 민법의 그 전체 기본서를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보거나 교환을 한번 쑥 정리해보거나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 정도 넣으시는 건 괜찮아요. 1차 과목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간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없으면 심화 끝나고 나서 딱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기초 과정을 다 끝나는데 4월 중순 정도면 끝나고요. 2차의 기본 심화 과정하고 1차의 심화 과정까지를 다 끝내는데 63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대략 한 6월 말 정도면 끝납니다. 6월 말일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실제로 공부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거 약간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학원 커리큘럼상 심화 과정이 5월 말에 끝나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1차의 그 심화 과정을 할 때 처음까지 다를 이어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개론이나 민법, 중개사법, 공법 이런 과목들은 절반씩 나눠가지고 커리큘럼에 맞춰서 진도를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개론 앞부분 먼저 하고 민법 앞부분 먼저 하고 중개사법 앞부분 먼저 하고 공법 앞부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법, 공시법 이어서 쭉 해버리고 다시 학개론, 민법, 중개사법, 공법을 후반부를 맞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적으로 잘라가지고 유도리 있게 잘라서 붙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6월 말까지 만약에 이분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6월 말까지 하면 심화의 이론 과정은 다 끝나죠. 다 끝나게 되고요. 6월 말보다 조금 더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한 7월 초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7월 초부터 한 8월 초 정도까지 요 기간 동안에는 그 핵심 요약 강의 들으면서요. 요때가 좀 중요한데 내용 정리도 하고 자기만의 암기법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암기법 뭐 앞글자를 따서 만들든 이미지로 만들든 뭘 하든 암기법도 만들고 꼭 외워야 되는 이런 것들 좀 정리도 좀 하셔야 됩니다. 복습도 좀 하셔야 되고요. 요때 정리를 하면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버릴 거는 요 시기 때 확실하게 버려야 됩니다. 자, 기초 과정 듣고 기본 과정 듣고 심화 과정까지 들었는데 3번이나 봤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만큼 들었는데 모르면 앞으로도 모를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볼 때는 이해가 갔는데 암기가 안 된다.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요건 나중에 암기를 따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이해 안 가면 만약에 심화 과정까지 갔는데 이해 안 가면 그 부분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한 과목을 다 들었는데 한 과목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특강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시기 때 약간 시간이 되면요. 특강을 활용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부분들은 차라리 특강으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특강 같은 경우에 요 시기면 역시 또 그 질문이 많습니다. 특강을 꼭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 있거든요. 정말 예외적인 특강을 제외하면요. 꼭 들어야 되는 특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특강은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 옵션이에요, 옵션. 자동차의 옵션하고 똑같아요. 전동의자 있으면 좋죠. 뭐 카시트 얘기 뭐 무슨 위에 이 선루프 있죠, 선루프. 자동차 선루프. 있으면 좋죠. 없어도 돼요. 없으면 그만이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열선 시트 있으면 좋죠. 따뜻하니까. 없다고 해서 차 못 타나요? 차가 안 나가나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옵션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많은 거죠. 물론 하면 도움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있고 시간 있으면은 특강 다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잠깐 딴 얘기인데 오늘 자꾸 딴 얘기로 새네요. 그 학원 그 인강 사이트 이런 거 보면 무슨 올인원 패키지니 풀 패키지니 뭐 이렇게 하면서 회원 가입 받잖아요.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근데 막상 하다 보면 중간에 특강들은 돈을 또 따로 내야 돼요. 그 특강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 과목 다 특강 들으려고 하면 30만 원, 30만 원 넘어가거나 그렇거든요. 치사하잖아. 아니 그게 특히 중간 특강만 뭐 30만 원 정도고요. 나중에 되면 마무리 특강, 뭐 합격 예약 특강, 뭐 무슨 필살 무슨 특강 이런 이사 이름 붙여가지고 특강들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그거 다 들으면 정규 과정 그 80만 원, 100만 원 낸 거 그만큼 돈이 나옵니다. 좀 치사하죠 진짜. 저 그래서 안 들었습니다. 전 특강 안 들었어. 거의 안 들었어요. 나중에 무료로 풀린 특강이나 이제 좀 이제 다른 특강은 좀 듣긴 했는데 근데 제가 내 돈 내고 그 특강 듣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특강은 별로 안 들었습니다. 아예 안 들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듣긴 들었었는데 꼭 필요한 특강 아니면 그냥 안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되면 들으셔도 돼요. 저는 그 돈 내라고 하는 게 치사해서 안 들었을 뿐이고 근데 다만
민법 같은 경우에 이제 심정욱 교수님의 판례 특강 같은 경우는 꼭 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요것도 사실 좀 치사한 부분인데요. 그 심정욱 교수님의 판례 특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정규 과정에 넣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판례 특강 이게 이런 거죠. 그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 중간쯤에 이제 판례 특강이 들어가는 셈인데 판례 특강에서 얘기를 한 부분은 정규 과정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는 무슨 판례입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판례인데 그게? 물론 이제 기본서 찾아보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판례 특강에서 그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고 올라니까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화 과정을 하는 도중에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무슨 판례 특강에서 얘기했죠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업 자체를 판례 특강을 들은 걸 기준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버리다 보니까 저처럼 판례 특강을 안 들은 사람들은 되게 좀 헤매는 경우가 좀 생겨요. 이거 사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규 과정에서 다 가르쳐 줘야지. 정규 과정에서 할 내용을 특강으로 빼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학원도 먹고 살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어쩔 수 없는 특강, 진짜 꼭 들어야 되는 특강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냥 나머지 특강들은 듣고 싶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특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요약할 때 중간중간 시간이 날 때 들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9월이나 10월쯤에 마무리할 때 들으셔도 됩니다. 그건 뭐 본인 원하는 대로 들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은 그렇게 각 과목별로 핵심 요약 정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끝내시면 되고요. 8월 초 중순쯤부터 해가지고는 각 과목별로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요. 그 학원 수업, 인강의 정규 커리큘럼하고 비교했을 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두 달 정도 뒤처진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뒤처져 있잖아요. 진도가 뒤처져 있잖아요. 그럼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따라잡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답치기입니다. 자, 답치기 공법 있죠? 답치기로 빨리빨리 넘어가면요. 학원 진도의 정규 속도보다 거의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진도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문제풀이 과정이라든지 동영 모의고사 나중에 마무리 백선 어쩌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답치기로 넘겨버리세요.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다 거의 한 두 달 가까이를 문제만 보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내용 정리하고 암기하고 잘 모르는 부분 있으면은 체크해가지고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리게 되는데 제가 아까 요표에서 문제풀이에 165시간, 동영 모의고사에 90시간이죠. 총 255시간이 필요한데 하루 5시간 기준으로 하면 51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8월 초에 시작하면요. 9월 말이면 넉넉하게 끝납니다. 9월 말까지 하면 넉넉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10월은 마무리 정리하면서 외울 거 확실하게 암기하고 그러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시간상 넉넉하죠. 느긋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케이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커리큘럼 짜는 건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고 본인이 공부한 스타일 다르고 뭐 학원 공부했냐 안 했냐에 다르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참고해가지고요. 본인한테 맞게 한번 사용해 보시도록 하시고 이거 오늘 동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메일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자세하게 더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하고 일단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면 오늘 얘기했던 거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과목은 처음부터까지 이어서 볼 것. 두 번째, 문제풀이 과정은 답치기로 빨리 넘어갈 것. 세 번째, 심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각 과목별로 외워야 할 거하고 버려야 할 것을 확실하게 정할 것. 요거 일단 갑자기 결론이 딴 걸로 간 것 같긴 하지만 요 세 개를 좀 알아두신 상태에서 커리큘럼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커리큘럼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조금 빠르게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중간에 표를 이렇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다 맞추긴 할 텐데 여기다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니까 제가 좀 약간 헤맸습니다. 헤맸고요. 일단 대략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커리큘럼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고 학원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쳐드리는 커리큘럼하고는 전혀 다르죠. 다른데 학원 커리큘럼 따라서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학원 커리큘럼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는 거고요. 각자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학원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학원 자기들의 편의에 맞춘 부분도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자기한테 맞춰서 조금 바꾸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법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봐주시기 바랍니다.